네, 특징주를 이제 셀트리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오늘까지도 그 우한폐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뜨거운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최근에 이제 연속해서 그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은 쭉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도 그동안 짚어드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서 오늘은 우한폐렴 이슈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체크해볼 만한 소식이 있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주가도 참 이제 못 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기대할 만한 소식들은 꾸준히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그 셀트리온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램시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 제품인데, 작년 4분기에 이제 램시마가 작년 4분기에 미국에서 램시마 매출이 1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동안 좀 많이 주춤했다가 빠르게 이제 증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 네,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램시마는 이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엄청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 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네릭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매매에 필요한 지식 정도를 얻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네릭과 뭐 큰 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그냥 복제약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복제약이라는 건 뭡니까? 그 효능에 있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사실상 똑같아요. 근데 가격은 적게는 5%, 크게는 30%까지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효능을 내는데 가격이 싼 걸 쓰지 비싼 걸 쓰진 않잖아요. 글로벌적으로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특히 바이오시밀러 굉장히 좋아하죠. 왜 좋아해?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무슨 이제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좋을 거 그것만 선택해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복제약이지만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좀 못하냐? 안 못해요. 똑같단 말이죠. 가격은 싸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 대표 기업이 이제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구조가. 왜 다르냐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 없으시죠? 직접 가입을 했든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든 어떻게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죠?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강제로 보험 가입해서 보험료 빨아먹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하면 그만큼 한국은 공공보험 시장이 많이 발달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보험 시장이 70% 이상이에요.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안 가입돼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가입을 하게 됐을 때는 사보험 중에서 내가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옵션들을. 이게 그 사적인 영역으로 오면은 상대적으로 보험 문제가 발생해요. 비싸져요. 비싸진단 말이에요, 보험료가.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치료비도 엄청나게 청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고, 뭐 오바마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이제 그 얘기가 됐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정책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기존의 이 미국 사보험 시장이 70%니까 미국의 바이오 시장을 뚫으려면 이 사보험 시장을 뚫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이 미국의 사보험 시장에서는 바이오 시밀러를 별로 안 좋게 봤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는데 왜 바이오 시밀러를 쓰냐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효능은 똑같아요. 근데 가격은 싸잖아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보험 시장에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램시마의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보시면은 그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시밀러 대표 제품이 램시마, 그 다음에 보는 게 트룩시마, 그 다음에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이 그 트룩시마도 이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허주마도 이제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그 제약 바이오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침투력을 높이면 그건 바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에 이제 주목되는 모멘텀이 합병 이슈잖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합병을 하게 되면은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더 호재인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셀트리온은 코스피에 있잖아요. 나머지는 코스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됐을 때 코스피로 상장을 할 거니까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로 땡겨오잖아요. 그 효과만 해도 적은 게 아니고 그동안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그 내부 거래,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 좀 위반된다 내부 거래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합병하게 되면 같은 회사니까 내부 거래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병 기대감이 부각될 때마다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보험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조금씩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다른 바이오 회사 뭐 있어요? 바이오시밀러 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죠. 근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상장사가 아니에요. 그럼 대신 움직이는 건 삼성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쵸? 작년 저점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뭐예요? 별로 안 올랐어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올라가긴커녕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급도 굉장히 좋고. 물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간 것은 이제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보다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의약품 공장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아요. CMO라고 하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가 제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에 따른 수혜를 더 크게 보니까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제약 같은 경우는 합병 기대가 급등했다가 지금 다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요. 기술적으로도 재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은 어때요? 좋습니다. 네, 바닥 찍고 올라가죠. 셀트리온보다는 제약이나 헬스케어가 괜찮아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면서 시장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합병 관련된 이슈가 올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모멘텀을 생각한다면 물론 이게 워낙 규모가 커서 단기간에 이제 날아가거나 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요.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관심은 어떤 방식이든 필요하다. 네, 이렇게 판단됩니다.